국내에서도 제가 함께하는 한국 명상 심리 상담학회가 있거든요. 이 한국 명상 심리 상담학회에 여기 보면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데요. 한국 명상 심리 상담학회에서 한 10년 전에 청소년 캠프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한 500여 명의 한 30여 군데에서 청소년 캠프를 운영했는데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청소년 캠프에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호흡 명상이 가장 좋았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걸 관리하고 또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청소년들이 굉장히 시험이라든가 현실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호흡이라는 걸 느꼈고 그 호흡의 경험이 자기 마음을 안정감을 준다는 그 경험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응답을 해 주었어요. 확실히 명상은 감정을 안정화시키고 또 그 안정된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것은 국내에서도 분명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도요, 감옥에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 엄청난 그 죄책감과 스트레스 이런 걸 받고 교도소 생활을 아주 힘들어 하는데 이분들에게도 명상을 지도했더니 굉장히 좋은 도움을 받았다는 연구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명상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 그래서 행동이 1세대고 인지가 2세대고 명상이 행동주의 입장에서 보면 3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주의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이 행동주의 심리학하고 이 행동주의하고 이 명상을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동과 명상이라 서로 맞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저희 모구선언에 와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용히 앉아서만 명상했지 이 활동하고 행동하면서 하는 명상을 참 처음 경험했고 또 명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아주 놀라웠다고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하고 행동 플러스 명상이죠. 예. 그러니까 이 행동하고 명상을 이렇게 통합해서 융합해서 운영하는 거. 융합의 시대잖아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그 행동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제1세대 행동주의인데 이 파브로브부터 설명할게요. 예. 이 파브로브의 자극과 반응에 의한 이 조건화인데 이걸 고전적 학습 이론이다 혹은 행동주의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파브로브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죠? 예. 파브로브가 개에게 음식물을 줬어요. 그러면 개는 음식물이 침을 흘리죠. 개 눈으로 음식이 자극이 된 거죠. 시신경에 자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흘렸죠.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게 자극과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파브로브는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시각이죠. 눈으로 시각적 자극 외에 눈으로 음식물을 보게 하면서 동시에 귀로 청신경에 종소리를 듣게 했어요. 처음에는 대부분 개들은 시각적 혹은 코의 냄새, 후각 자극에 의해서 받잖아요. 그래서 침을 흘리는 거죠. 근데 파브로브 개는 이 종소리를 귀로 듣게 한 거죠. 근데 종소리로 귀로 들으면 침을 안 흘리거든요. 근데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코에 냄새 맡고 시신경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귀에 그 종소리를 들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합시킨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정상적인 자극이죠. 배고픈 개에게 먹이를 주면 침을 흘리죠. 이건 정상적인 자극이죠. 이걸 무조건적 자극이라고 그래요. 조건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파브로브가 이름을 붙였고, 본인이 종소리를 이렇게 자극을 준 것은 조건적 자극이다. 조건화를 시킨다. 이렇게 했어요. 컨디션드죠. 근데 이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이 종소리를 개입을 시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종소리만 듣고도 개가 침을 흘리더라. 대부분 개는 코의 냄새나 눈으로 시각적인 것을 보고서 냄새 맡고서 침을 흘리는데 이 파브로브 개는 종소리를 듣고서 침을 흘리더라. 그게 새로운 행동을 한 거죠.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학습됐다. 새로운 행동을 학습했다. 이렇게 학습이다. 교육학에서는 학습이다 이야기하고 이 파브로브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조건화가 형성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어때요? 이 이야기는 거기 많이들 저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침샘을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여기 거기 개 침샘에 침이 흘러나오는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를 수술을 했어요. 조금 뭐죠? 오늘날 연구 윤리에서 보면 안 맞죠. IRB 연구 윤리 기준에는 안 맞는데 당시에는 이런 IRB 연구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를 왓슨이라는 사람이 1925년에 그리고 왓슨이라는 사람은 1950년대까지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행동주의는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명상도 90년대에 등장했지만 70년대 이후부터 문화 속에는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 왓슨은 파브로브와 다르게 인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소년 있죠? 소년 뽀이. 소년에게 큰 소리를 질렀죠. 이 소년에게. 그러면 소년이 깜짝깜짝 놀랬잖아요. 이것은 무조건적 반응이죠. 소리를 지르면 놀라. 우리 어른이든 아이든 다 소리를 지르면 놀래죠. 그런데 이 왓슨이라는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를 때마다 소년을 놀라게 할 때마다 흰 쥐를 보여줬어요. 흰 쥐를 소리를 지르면서 흰 쥐를 딱 보여줬다 이 말이죠.
파브로브하고 동일하죠. 파브로브는 종소리를 치면서 음식을 동시에 줬어요. 동시에 줄 때 효과가 높았다. 침을 많이 흘리더라. 파브로브 실험에서 나왔어요. 여기 턱에 그 침샘 수술해서 양을 측정했는데 음식을 준 후에 주고 음식을 주기 전에 종소리를 치는 경우, 동시에 주는 경우가 가장 많은 침이 나왔어요. 그래서 왓슨은 이 파브로브 실험을 이제 접하고 이 소년에게 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놀래키고 그 다음에 놀래자마자 그 흰 쥐를 보여준 거죠. 이걸 반복한 다음에 이 소년은 나중에 흰 쥐만 보아도 혹은 유사한 흰 솜덩이만 보아도 깜짝 놀라게 되더라. 그러니까 학습이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개나 짐승들보다 인간이 훨씬 더 잘 빨리 반응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능력이 뛰어나면 날수록 더 잘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흰쥐를 보고 놀란 것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새로운 학습이 되었다. 조건화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개한테 처음에는 실험했는데 인간들도 마찬가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외상후 스트레스 PTSD라고 그러거든요. P 포스트고요. PT 할 때 T는 트라우마 외상이에요. 스트레스죠.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쟁터에서 20대를 월남전에 참여했던 사람이 한국에 귀국했어요. 한밤중에 그 헬리콥터 소리하고 유사한 트럭이 지나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마치 월남전에서 헬리콥터에서 막 총이 날라오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침대에서 자다가 놀라가지고 침대 밑으로 떨어지고 공포로 인해서 식은 땀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딱 한 번을 경험을 하더라도 충격에 의해서 인간은 그게 조건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유사한 소리를 듣게 되면 그 파브로브 개가 침을 흘리듯이 공포와 죽음의 그 몸의 반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는 강한 외적 충격을 그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자극인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강한 자극이죠.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의 외적 충격이 딱 오면 그게 뇌가 딱 기억을 하고 있다가 어떤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오면 이게 이렇게 조건화가 돼서 융합이 돼서 아주 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를 MBSR에서는 알아차림 명상에 기반한 그 사실을 알아차림하는 순간 그 신체적인 공포감으로부터 감소가 되는 이론이죠.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 자극에 대해서 딱 한 번이라도,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잖아요. 가폭.
아버지는 술만 먹고 오면 막 큰 소리 질러대고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근데 아버지는 나를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런 내담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경우도 직접적으로 경험은 안 했지만 큰 소리로 물건 부서지는 이런 소리를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 이후에 남편이 큰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서뜨리면 깜짝깜짝 이제 놀라서 어릴 때 경험했던 그게 재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힌지에 놀랐던 힌지에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놀랄 때 힌지를 보여주면 힌지 그 비슷한 것만 봐도 놀라는 것처럼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우리 전통 속담에서는 소뚱거 보고 놀란 자라처럼 이런 표현을 쓰죠. 소뚱껑을 보고 놀란 자라처럼 이렇게 불안하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만 더 사례 드릴까요? 밤에 이렇게 명상 수련하러 갔어요. 근데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뭐가 둥 떨어지는,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잤대요.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 때문에요. 물건을 관리 못하거나 물건을 떨어뜨려 가지고 할머니한테 엄청 꾸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각인이 돼 가지고 딱 한 번 경험이어도 강한 그 외상 스트레스가 되면 이렇게 족고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걔는 여러 번 해야 되고 어린 소녀도 이렇게 큰 소리로 놀랬지만 인간은 이렇게 단 한 번의 충격, 외상 스트레스로 나중에 이렇게 불안하고 놀람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파브로브도 그렇고 왓슨도 그렇고요. 모두 오늘날로 보면 연구 윤리적 문제가 있죠. 괜한 아이를 이렇게 놀라게 해가지고 소뚱껑 보고 놀라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연구 오늘날로 보면 IRB 즉 연구 윤리적 문제에 심사를 받아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옛날 사람들 좋았어요.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소녀는 이 큰 소리로 놀란 이 소녀는 그한테는 인권 침해인 거죠. 그리고 개도 어때요? 개 동의도 없이 수술을 해갖고 침을 측정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행동주의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도 제공됐어요. 근데 이 왓슨이라는 분은 나중에 대학 교수를 사직하고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가장 큰 이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조건화 학습 이런 것들을 마케팅, 광고 이런 데 활용하는데 아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조건화는 상품을 판매하는 그 비즈니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광고 마케팅에 어떻게 이 이론이 SR이 자극과 반응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봐볼래요? 여기 중학교 여학생이 있어요. 이 여학생은 체육 시간만 되면 괴로워요.
달리기도 못하고 또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놀지를 못해. 몸이 조금 허약해가지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엄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요새 어머님들이 학교에 관여를 많이 하잖아요. 학생에도 관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 학생에게 담임 선생님한테 우리 학생은 운동장에 보내지 말라고. 너무 약해서 사고가 나고 힘들고 허약하니까. 근데 이 담임 선생님은 문제가 발생하면 또 학부모들한테 비난을 받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교실에 남겨두고 체육 시간에는 다른 학생들을 했죠.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떨까요? 기분이?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자기가 몸이 허약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주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죠. 엄마는 끝없이 걱정을 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끊임없이 걱정한 것에 대해서 아이코 미안해 하죠. 안 그럴까요? 그런데 방 안에서 TV를 보다 보니까 선수들이 멋지게 달려요. 학교에서도 그걸 봤는데 집에 와서 TV 보다 보니까 막 달리기 선수들이 너무 아주 건강미에 넘치는 걸로 아주 잘 달린단 말이야.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달리고 싶다. 저렇게 몸 건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 선수 신발에 상표가 붙어 있죠. 뭐 공공 신발이라 할까요? 그 신발에 공공 회사의 제품이 그 마크가 공공이라고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어요? 아, 저 신발을 신으면 나도 잘 달릴 수 있을 거야. 이런 그 비합리적 신념이 이제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저 신발을 사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멋지거든. 그리고 나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저 신발만 신으면. 그래서 엄마가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저 신발을 공공 신발을 사달라고 요구한 거죠. 근데 딱 한 번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인 거죠. 신발을 한 번 딱 노출됐죠. TV에. 그래서 이런 것을 노출 광고라고 그러고, 노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광고비를 더 기업체는 줘야 되죠. 그런데 노출을 한 번 했는데 저 신발을 사달라고 엄마한테 요구한 거죠. 그래서 그 신발을 신으면 잘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조건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목이 마르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물을 마셔요. 습관화되어 있고 이렇게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무조건적으로 손이 물 마시는 병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것은 행동이죠. 자동적 행동 반응이죠. 그러니까 저 달리는 선수들처럼 그런데 밑바닥에 나도 잘 달리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었죠. 파브로브 개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고, 저는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갈망이 있었죠. 무의식적 갈망이죠. 정신분석에서는 말하면 무의식이라고 하겠죠. 그 생리적인 그런 그 무의식적 갈망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물을 마시는 거죠. 그 소녀는
뭐요? 신발을 사달라고 요구를 한 거고요. 예, 기업의 마케팅이, 이게 마케팅이고, 이게 광고죠. 우리 자본 사회는 끝없이 사라, 입으라,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카드로 긁죠. 카드, 마이너스 카드로 긁어댑니다. 충동 구매를 합니다. 인터넷을 보고 저 옷을 입으면 내가 아주 멋져질 것 같아요. 저 신발을 신으면 내가 아주 날렵하게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화장품을 쓰면 나도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를 해요. 충동 구매를 하면 그 순간에 도파민,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도파민이 뇌 호르몬에서 분비가 된다. 뭔가를 소유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만족감이 생기죠. 물건을 구입할 때도 그렇고, 토지를 매입할 때도 그렇고, 뭔가를 성취를 하면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우리 자본사회는 구매하고 판매를 하게 합니다. 그래야 기업체도 살고 경기가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충동을, 이 구매에 대한, 이걸 컨트롤이 안 되면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비도 중독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유명한 백화점에 가야 된다. 그러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면 내가요 아주 큰 인물이 된 것 같고, 백화점 가면 나를 아주 VIP 대접을 해주고 거기서 아주 나는 만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차도요, 아주 멋진 고급 차를 타야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야 내가 뭔가 거물이 된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 밑바닥에는 이런 광고 마케팅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이런 광고들이 계속해서 사게 하고, 그러면 당신은 예뻐질 거고 당신은 성공할 거고,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조건화 시키는 거죠. 이게 광고라는 거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광고 마케팅에 잘 걸려드는가? 아까 이 여학생처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뭔가를 못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뭔가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수록 이렇게 거치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불행한 거예요. 끝없이 사게 하고 내 속은 텅텅 비어가는데도 내 통장은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데도 나는 여전히 사야 돼요. 여전히 나는 배가 고픕니다. 슬프지 않나요? 이게 우리 문명의, 또 우리의 문화의 그 아픔이고 슬픔인 겁니다. 중독이죠. 게임 중독도 중독이고, 이 소비도 중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라.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 자본사회에서는 그런 건 적이 돼버렸습니다. 끝없이 경쟁해야 되고 멋져야 되고 광나야 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치유해야 될까요? 그것의 해답은 바로 명상에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이러한 충동을 알아차림하는 그 알아차림 명상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이 자극과 반응을 탐색해서 알아차림을 명상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중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을 과소비하고 중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물건 구입을 어느 때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를 그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축출합니다. 이게 1단계고요. 그러면 그 물건을 주로 어디서 무엇을 구입하는지, 그러면 그때 충동이 일어나죠. 그 충동이 어떤 자극을 받았고 그 충동이 일어나는 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충동이 저 아랫배로부터 올라오는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뭐가 풍선 터지듯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물 마시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충동에 끌려서 행동하는데 잠깐 행동을 멈추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하게 해요.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그래서 그 자극이 무엇이었고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린 명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충동이 열기랑 같이 오죠. 그러면 눈을 감고 조용히 몸에서 일어나는 그 열기를 느껴요. 그리고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어요. 숨이 들어 마시고 내쉬면 그 열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되죠. 방안이 더우면 문을 다 열어놓듯이 내 몸이 더워지면, 충동으로 더워지면 숨을 하고 이 열기를 바깥으로 내뿜습니다.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열기가 사라져요. 그러면 과연 나는 그 상품을 사야 될까요? 문제 해결.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맞아. 나 저 종류의 구두가 있었지. 그것도 한 10컬레 넘기가 이미 샀었지. 근데 또 사려고 하는구나. 나는 돈이 없지. 저거 사는 것은 과소비고 미친 짓이야. 저거 사는 것은 나 자신을 탕진한 거고 나를 돌보지 못한 행동이야. 여기서 멈추자. 이렇게 해서 이 소거가 됩니다. 조건화가 소거가 돼요. 익스팅션 되는 거죠. 소화기로 불이 붙으면 불을 딱 꺼주잖아요. 그럼 이 소화기 역할이 뭐예요? 바로 명상입니다. 알아차림 명상이에요. 먼저 자극이 오면 알아차리고 반응이 어떤 반응이 왔는지 알아차려요. 그래서 이걸 그 열기를 이렇게 꺼줍니다.
이런 명상을 우리는 자극, 반응, 알아차림 명상 혹은 소거 명상 이렇게 저는 부르고 있어요. 어떤가요? 한번 여러분들도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이 알아차림 명상을 한번 해볼래요? 그리고 자극이 무엇이고 무엇을 살려고 했는지 나의 반응을 알아차림하고 조용히 내 안에 있는 그 충동을 조용히 이렇게 경험해봐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그 열기가 점점 가라앉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어보세요. 예, 문제 해결. 정말 나는 그거 사야 되는가? 그러면 해답이 될 거예요. 만약에 혼자서 이렇게 못하면요, 이거 혼자 하기 힘들어요. 중독이나 과소비, 충동적이 이렇게 조건화되어 있으면 혼자서 이 소거하기가 힘듭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용사가 지나가는 시끌벅근한 트럭 소리에 놀라서 깨어났잖아요. 이것도 혼자서 이 외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어려워요. 이럴 때 이제 상담사를 전문가를 찾아가시고 만약에 명상을 통해서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명상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행동 심리학하고 플러스 명상이 결합되는 거죠. 행동주의 심리학은 자본사회에서는 그걸 많이 파는데 마케팅 광고하는데 그 이론을 써요. 근데 우리 명상은 그 자극과 반응의 그 고통과 아픔 이런 걸 소거하는데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면 박수 좀 쳐봐요. 내가 좀 광고 좀 했네요. 저도 저희 명상 상담 저희 연구원이 개소되고 또 학회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한 20년이 됐네요. 18년 정도 됐는데 함께 공부한 많은 분들께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10월 금요일 오전에는 애니어그램 상담사 그 자격 과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성격 구조잖아요. 성격 구조도 사실은 자극과 반응에 의한 습관화된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다 그러면 9가지 성격을 감정형, 사고형, 의지형 이렇게 분류하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습관적 행동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격을 이해해서 자신의 성격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자기 어린 시절에 이렇게 결손된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 이 성격 상담입니다. 성격 상담은 오랫동안 지속돼서 쉽게 바뀌지 않고 또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문제가 있음에도 알고 있지만 많이 대인관계에서 불편을 하신다면 저희 애니어그램 공부하러 오세요. 그러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10월 4일 날 그렇게 시작이고
문의 전화로 하시면 저희 모구선원에서 안내해 주실 거예요.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 행동주의가 1세대, 인지가 2세대, 명상 상담이 3세대고 오늘날은 이 세 개를 통합하고 융합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